최근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실제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AI가 손쉽게 해결하는 순간이 내일 갑자기 찾아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책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이렇게 출간하시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후련하게 마무리하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 AI가 매우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등에서 충돌하며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AI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I는 제가 2002년도에 정보과학회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석사 과정 때 공부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AI의 혁신성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들을 만나보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대부분 의과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AI에 의해서 가장 급격히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분야가 바로 AI입니다. 지금은 고용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AI 분야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AI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용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고 기업들도 능력 있는 AI 인력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회사 소개 세미나에서 AI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케팅 파트너 여러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마케팅 파트너분들과 잠재적인 마케팅 파트너분들 중에 학부모의 비율이 60%를 넘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재미있는 하나의 거리에 불과했는데 최근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실제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주로 대규모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AI 대체 효과가 커지기 때문인데 현재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콜센터나 의료 분야 등을 급격히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많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의 AI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20년간은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인데 꼭 의과대학만 고집하지 말고 AI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어떤 개체에 인공적, 인위적으로 지능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랜 시간 진행되었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히면서 좌절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그나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역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발표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AI는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내었지만 인간이 미리 정의한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 밖에 있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한계를 무한대로 뛰어넘는 학습 능력에 더해 전기만 충분히 공급되면 정답을 찾아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기술의 개발 속도 또한 무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넘어섰고 인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AI가 손쉽게 해결하는 순간이 내일 갑자기 찾아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동물인 인간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 인류에 도움이 되겠지만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열어볼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에 지문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을 통해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AI가 적용됩니다. AI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영상 처리를 통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등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음성 인식 기능이 바로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입니다. 향후에는 부지불식간에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구글의 알파고가 AI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슬라가 모든 AI와 관련된 타이틀과 이슈를 선점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 2위가 모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입니다. 즉 테슬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AI를 통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연구비 투자 수준도 다른 경쟁자보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AI를 선도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를 크게 다뤘습니다. 또한 애플은 원래 전기차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에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IT 기기이자 이동형 오피스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애플을 비롯한 구글 등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도전하는 분야가 전기차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독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2년 전부터 타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신호등을 만났는데 저는 당연히 빨간불에 차가 멈춰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가 그대로 교차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호등 인식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자율주행 시 신호등 인식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특허를 제가 출원을 하였는데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절대로 2030년 이전에 자율주행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테슬라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절대 2030년 이전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회사도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인 택시의 운용은 모니터링하는 별도 인력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넘어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선 테슬라조차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 모아서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호등 인식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날씨와 여러 상황에서도 신호등의 인식을 100%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책임을 법적으로 누가 짊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미리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를 추격하는 애플의 도전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테슬라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은 독보적입니다. 단순히 애플이 최고의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은 현재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전기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최고 개발 책임자가 바뀌고 개발 로드맵과 출시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면 할수록 애플의 기술이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술 인력의 퇴사가 잦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예측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2030년이 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가 발전을 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우리 리뉴메디의 사업은 어떨까요? 오히려 AI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추세적인 대세는 인정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사업은